반갑습니다. 너주좀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차트 교육의 인사이트 편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 이런 주식 격언도 있죠. 그만큼 이 거래량이라는 것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주린이 시절에는 거래량이 중요한지를 몰라서 항상 주목했던 게 주가 차트였어요. 하지만 주식의 생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 뒤에는 거래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거래량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매매에 큰 도움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컴 위드라는 종목인데 제가 지금 종목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오늘 장중에 이 차트를 제가 찍어서 지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분석해 보신다면은 어떤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오늘은 거래량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 앞에서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고 이 차트를 분석해 보시죠. 자, 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 부분에서의 차트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걸 떠나서 여기서는 차트 분석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거래량이 보이죠? 이때부터 이 한컴이드라는 종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래량이 등장을 했고 또 이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상승했다가 아니라 이전 차트에서 뭐 어느 정도 횡보가 또 보이고 하락하고 잠깐 반등하고 하락하고 횡보 하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 이게 이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이 조정 기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큰 거래량이 등장했고 또 오늘 장중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자꾸자꾸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컴이드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매매할 종목을 고를 때 이런 종목을, 이런 거래량을 보고 종목을 고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도 그렇고 또 다음에 나오는 종목들도 그렇고 절대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자, 또 다음 종목을 한번 보시죠. 지니너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제가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서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지니너스는 이때가 상장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에 큰 거래량이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기어다니면서 거래량도 특별한 의미가 별로 보이지 않네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상승하는 거래량도 있었고 또 이때도 큰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이때 큰 거래량들이 들어온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죠. 물론 큰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바로 진입하는 건 아니에요. 이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주가는 어느 정도 하락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월부터 해서 또 큰 거래량이 들어왔고 또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의미 있는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일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 캔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의미 없는 그런 거래량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이런 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이런 거래량도 뭐 의미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는 굳이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을 이해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래량은 힘의 세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캔들의 정체성은 힘의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을 이해하는 핵심은 힘의 세기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이 거래량 차트 없이 주가 캔들 차트만 봤었는데 오늘은 거래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힘의 세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캔들은 힘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큰 양봉이 나왔을 때 상승하는 힘이 컸네요. 힘의 세기가 강했습니다. 그 말은 이 종목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면서 거래량이 점점 하락했습니다. 이 말은 상승하는 힘의 세기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네요. 자, 그러다가 이날 이전의 힘의 세기보다 조금 더 강한 힘의 세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까지 상승을 이어갔네요. 물론 여기서도 거래량, 힘의 세기가 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네요. 물론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크게 나왔다고 해서 다음날 무조건 이 주식이 상승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다만 이 주식의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는 게 캔들과 거래량이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 캔들과 거래량은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스윙 측면에서도 그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거래량도 크게 나와줬습니다. 힘의 세기가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이었죠. 자, 그러다가 하락을 하는데 하락하는 힘의 세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재차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힘의 세기가 등장을 해줬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상승의 기조를 이어갔지만 큰 거래량이 수반되지는 못하고 그냥 평이한 수준의 거래량만이 있었네요. 그래서 주가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종목이 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었는데 이날 등장했던 큰 음봉, 그런데 이전의 거래량을 상회하는 커다란 하락의 세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락하는 방향과 하락하는 힘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 주식은 우리가 지금 실전 매매를 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이 하락하는 힘을 다시 되돌리는 어떤 상승의 모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셀트리온은 매매하면 안 된다, 나쁜 종목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서 봤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로 말씀드린 거는 상승하는 주가와 함께 동반된 거래량이었어요. 상승하는 힘의 방향과 상승하는 힘의 강한 세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락을 하는데 그 하락을 반전시키는 이 상승하는 주가 캔들의 모습과 거래량, 이게 매매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라는 거였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횡보하고 하락하다가 그 하락을 되돌리려 시도하는 그런 상승의 움직임과 거래량,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는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더 강한 힘의 방향과 더 강한 힘의 세기가 등장했다는 거. 이게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이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 종목을 관심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의 5분봉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 장대음봉이 출현했던 그날이었습니다. 하락, 횡보, 하락. 특히 여기서 나오는 하락에서 더 큰 힘의 세기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전의 거래량을 잡아먹는 더 큰 상승의 거래량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건 아직
이 큰 하락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날도 주가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힘의 세기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큰 의미가 없네요. 이전에 등장했던 하락하는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이 아직 등장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은 관심 가질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 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의 거래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힘의 세기가 상승 방향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 셀트리온을 주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숙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보여주는 힘의 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은 제가 다 말로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캔들과 함께 거래량을 보시라는 겁니다. 거래량만 보면 안 되고 캔들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캔들도 캔들만 보면 안 되고 그 거래량과 함께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거래량이 무엇인지 또 나쁜 거래량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드린 힌트는 좋은 거래량은 빨간색, 나쁜 거래량은 파란색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양봉의 큰 거래량이 좋은 거고 음봉의 큰 거래량이 나쁜 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주린이 분들이 당장에 이해할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간다면은 이 커다란 음봉에 등장한 큰 거래량도 좋은 매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원론적이고 또 정형화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양봉에 등장한 큰 거래량은 좋은 의미고 음봉에 등장한 큰 거래량은 나쁜 거래량이다라는 첫 번째 원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들과 거래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올려드렸던 옵션 매매 실전 영상에서는 캔들과 거래량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매매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추세를 보고 지지저항을 보고 파동을 보고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현금을 사용해서 이때 매수를 들어간다 라고 결정했던 것은 캔들과 거래량이 99%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캔들과 거래량만 이해하셔도 실전 매매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기본기, 캔들과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